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신형 스포티지 차량 히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회사 측은 제품 결함이 아니고 설계 자체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안철수 신당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이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H는 해마다 30-40명의 신규 직원을 뽑는데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신형 스포티지 차량의 히터가 이상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측은 설계를 바꿔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달 전 신형 스포티지를 구입한 신선호 씨는 차량 히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만 온풍이 나오도록 히터를 작동시켜도 위쪽인 유리창으로 바람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도 머리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신 씨는 머리가 아프고 상대적으로 발은 시립다고 말합니다. 발 쪽에 히터를 틀면은 발 쪽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앞 유리 쪽으로 나와서 코가 아플 지경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이 너무 시려워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신 씨처럼 차량 오작동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인터넷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차 히터 불량건 접수라는 제목의 인터넷 카페에는 220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비슷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발이 시리다며 명백한 하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회원분들이 200분이 넘을 정도로 그 모든 거를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스포티지가 뭐 저희 동호회 말고도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대다수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기아차는 차량 히터와 에어컨에 새로운 설계를 도입한 것이어서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래쪽으로 히터를 틀었을 경우에 앞유리에 습기가 많이 찬다는 운전자 불만이 많아 신차에는 바람이 위쪽으로 많이 나오도록 했다는 해명입니다. 정상적인 작동 상황이고 신사양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아차가 소비자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기아차의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뒤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형 스포티지는 지금까지 모두 2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이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설비에 추가 이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세탁기와 청소기, 냉장고 일부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해 지역사회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도 생산시설이 추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삼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에 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2 내지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해 융자 신청서 등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위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9도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무조건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의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으로는 붉은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하늘 표정은 좋겠고요. 다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담양 영하 5.1도, 화순도 영하 5.1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4도, 광양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가에 국민의당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세를 잡은 호남 민심을 굳히려는 행보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바람도 이번 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 발기인 대회 이후 첫 행보로 또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때마다 광주 전남을 찾았던 안 의원의 이번 행보는 자신의 최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주춧돌을 확고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도 국민의당 시작하는 첫날 희생과 헌신으로 낡은 정치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호남발 신당 세력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먼저 중심을 세우고 전국의 인재를 모은 이후 손을 잡겠다며 국민의당 중심의 통합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탈당 이후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권은희 의원은 보름 만에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결정 배경으로는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안철수 신당이 제3세력으로 자리 잡은 이상 저도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북 군산의 지역구인 김관용 의원 역시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행을 결정지었고 주승용 장병환 의원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오는 13일을 전후해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의 국민의당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호남발 신당 창당 세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 구급 공무원의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62명으로 작년보다 12명 늘었고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직 공무원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56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도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릴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2월 중에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예산 편성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방세 전입금 규모도 알 수 없는 데다 의회와 협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정부에서 예비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 자료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회가 스스로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에 명분이 약해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가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수출입과 유통을 통해서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에 그 농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 혁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수출을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선도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이제 농가들을 밀집해서 그 조직을 육성해서 한 번에 이제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지원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전문성을 좀 갖추면서 직무 능력을 좀 함양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되는 자격증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업무 분야에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외국어 능력을 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쪽 분야에 좀 맞는 그런 이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AT에 전용화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딱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AT도 이제 가점을 주고 있고 또 AT 같은 경우는 농어촌 이제 농어촌에서 이제 자란 그런 지원자분들에게도 가점이 있습니다.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품 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농수산식품 어떤 그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어떤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나 무역 쪽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해마다 30-40명의 신규 직원을 뽑는데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재작년 말 3,800여 명이던 혁신도시의 인구는 작년 9월 10,000명선을 넘은 뒤 작년 말 기준으로 12,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혁신도시의 전체 인구 가운데 80%가 넘는 1,140명이 나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새롭게 전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도로 등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단계별로 착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41.9km 구간 중에 풍암저수지와 운천저수지 등 지하 공사가 불가피한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년쯤 뒤에 나머지 구간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은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조정하고 건설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시간을 충분히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이 올해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요. 광주시 의회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장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련된 그런 지원금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부형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연간 그 700억에 이르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네. 교육청에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교육부의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작년 2015년을 보내면서 한 달 한 달 너무 힘겹게 가슴 저리면서 어려운 그러한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네. 굉장히 어려운 교육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급하다는 이유로,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을 포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네.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은 지금 어린이집 지원 누리 과정이죠. 729억 원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유치원 예산은 598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그렇죠. 돈을 다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저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처음에 서두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12년 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전출할 교부금을 1년에 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49억 4천억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39억 4천억이었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의 그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무책임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네.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마저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이제 학부모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당장 어떤 대비책이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인데요. 네.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던 또는 지방교육청이 책임을 지던 정확하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되어서 어느 한 기관에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네. 아직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 동안에 결론이 나기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광주시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그리고 유치원 연합회 우리 의회 교육청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돈이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뾰족한 건 아직은 없네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뭐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라도 또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광주시 의회도 다른 시도 의회처럼 지금 또 직접 나서가지고 정부나 국회에 해법 마련을 촉구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본회의를 통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 직접 항의 방문도 했고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도 시의회의 그 교육위원들과 그리고 의장단들과 함께 그 대책을 소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 교육감이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전남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목포와 순천, 나주, 광양, 곡성은 주 5일 무료 점심이 배달되는 반면 구례와 장성, 신안, 고흥, 해남은 주 1회만 무료 점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진과 한평, 무안, 영암 등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점심이 배달되는 등 시군별로 들쭉날쭉이어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캄보디아에 이은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가 올 하반기 네팔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마다부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 등 방문단은 오는 14일 오후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접견하고 진료소 설립 상황과 계획을 논의합니다. 광주진료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동쪽 25km 지점인 상쿠에 지어진 건물 1층에 들어설 예정이며 의료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희망나무가 지원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겨우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업주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장 기계는 멈춰섰고 포장된 완제품이 한 켠에 쌓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손을 놨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 여러 국적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을 약속하던 사장은 며칠 전 공장을 떠났고 이들 10대 명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끼도 못 먹고. 이들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건 지난해 7, 8월쯤. 처음엔 150명 정도가 온수매트를 만들었고 제품은 유명 회사들의 상표를 달고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업주 측은 체불임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있어 가동을 멈췄으며 일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못 믿는 게 그만둔 거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일도 못하게 날로 밥 빼가고 일하는 날로도 뭐든 숙소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공장 가건물에서 매트 한 장에 의지해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여기도 다 돈 받아서 돈 보내.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청렴도 전국 최하위로 우울한 연말을 보낸 전라남도가 연초부터 인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 부서의 고위 간부의 잦은 교체는 물론 측근 챙기기 인사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민선 6기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취임 이후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사 취임 이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이 벌써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전라남도 역점 사업인데 이렇게 자주 담당 국장이 바뀌는 것이 일관성 있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전남도 정무특보도 최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사의 측근이 전남도청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입니다. 이 인사는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10여 년 동안 지역구 관리 등을 맡아온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 지사가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도청 주변 공조직에 선거 캠프 인사가 늘고 있습니다. 정무직의 제한적 임용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직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없거나 사법 처리가 됐던 분이 대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6위로 최하위권. 이번 인사가 전라남도의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 문화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서정성 안철수 의원 전 수석 보좌관이 새 인물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4.13 총선에서 광주 남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전 보좌관은 호남의 역사의 고비마다 변화의 중심에 섰다며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함께 제1야당 독주체제의 고리를 끊고 호남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